네, 그 다음으로 이제 1월 FOMC 회의에 대한 리뷰 내용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FOMC 성명서에서 바뀐 내용을 먼저 공유를 해드릴게요. 원래 이 코로나 이후로 연준 성명서 보시면은 첫 번째 단락이 있어요. 뭐 연준은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요 단락 자체가 전체가 날라갔습니다. 왜 삭제가 됐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아주 고도의 완화는 필요 없다는 거를 이 단락 날린 거에서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백신 접종의 상승과 접종의 진정과 강력한 정책의 그 도움, 서포트, 요 부분도 요번에 삭제가 됐고, 그 다음에 코로나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를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코로나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의 영향을 여기에 좀 표현을 바꿔갖고서 살짝 문구 바꿔 표현을 했고요. 물가 상승률이 한동안 2%를 넘어선 상태에서였었는데 2%를 훨씬 넘는 인플레와 강력한 노동시장이라고 해서 인플레와 노동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강도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관련된 표현으로 soon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또 특이점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서는 성명서 이외에 요번에 추가된 게 하나가 있어요. 요걸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그 연준 대차 대조표 규모 감축의 이제 원칙이라고 해가지고서 요번에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그 페드 들어가셔가지고서 FOMC 들어가셔서 미팅 캘린더 들어가시면 요겁니다. 이제 클릭을 해 보시면은 우리 기준이 요래요라고 해가지고서 쭉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특이점이었다. 네. 자, 그러면 요번 모두의 눈을 사로잡았었던 1월 FOMC 요거 앞두고서 시장은 뭘 관심을 가졌냐? 크게 두 개입니다. 뭐 볼 게 사실은 두 개밖에 없기도 해요. 향후 금리 어떻게 되냐? 향후에 긴축 어떻게 하냐? 자산 긴축, QT. 더 구체적으로 봐서는 1월에 혹시 조기 테이퍼링 종료하냐? 3월에 금리 인상하는 것 같은데 혹시 25가 아니라 50bp 인상도 가능하냐? 그 다음에 3월에 금리 인상하는데 그와 동시에 QT도 동시에 선언하냐? 그리고 만약에 QT를 이제 1월 회의에서 QT에 관련해가지고서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뭐 요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를 미리 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1월 회의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거냐? 요거 정도였죠. 처음에 세 가지는 전부 다 소위 말해서 과격한 매파들의 주장이었죠. 사실 저도 요즘에 인플레 문제가 하도 심각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는 게 단기간엔 좀 힘들겠지만 인플레 심리를 잡고 가는 데는 낫지 않을까라고 해갖고 이런 주장을 하는 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말씀드릴 때 그 개인적 바람은 이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이거가 실제 어떻게 나왔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전 4시 요때 우리 시각입니다. FOMC 회의 끝나고 성명서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둘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 종료, 조기 종료 없어요. 예상대로 3월. 금리 인상 3월에 무조건 하냐? 아니요. soon이란 표현을 썼어요. 이게 왜 좀 비둘기적이냐 하면 연준에서 향후 이제 얼마간 안 지나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표현을 이렇게 나눕니다. 바로 다음에 반드시 하겠어. next. 다음 한두 번 회의에서 하겠어. soon. 다음 두세 번 회의에서 하겠어. 커밍 미팅스입니다. 근데 순이 나왔죠. 3월이 확정은 아니구나. 5월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는 비둘기적인 거죠. 그 다음에는 코로나19 처음으로 연준 대차 대조표 규모 감소 원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는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혹시 3월에 인상과 동시에 QT 선언? 근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는 대차 대조표 축소는요,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죠. 동시에 오는 케이스, 이제 그 시나리오는 폐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요 세 가지를 바탕으로 이거 과격했던 매파들의 기대 다 사라지네. 사실 성명서 발표 직전에도 증시가 강세였습니다. 2%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성명서 딱 나오자마자 1% 추가로 오릅니다. 근데 그러고서 한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쪼르르륵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유가 작동한 게 아닌가. 뭐냐면 연준 대차 대조표 규모 감소 원칙이라는 페이퍼에 보면 이런 문구가 또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 규모를 얼마나 줄이겠냐라고 했을 때 크게 줄이겠다고 해요. 크게, 상당히.
그 구체적 규모를 금액으로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줄일 것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게 되어버린 거죠. 이거는 그거랑 같아요. 테이퍼링 언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재작년 12월에 기준 설정할 때 그렇게 하죠. 경제 그 지표들의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상당한이 뭐야? 근데 상당한이라는 거는 한 가지 지표로 나오지 않습니다.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계속 그 얘기하면서 테이퍼링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는 대차 대조표 규모 너네 그럼 뭐 한 달에 1,000억씩 줄여? 얼마씩 줄여? 상당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냥 그러고 또 가는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규모가 클 것이다라는 거가 좀 매파적으로 읽힐 수 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처음으로 연준이 공식적으로 규모를 얼마나 줄일지를 멘트를 했다는 것도 좀 매파적이었던 것 같아요. 비교를 참고로 해드리자면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땠냐면 17년 10월부터 QT가 시작이 돼요. 그때 당시 연준 자산 규모가 4.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19년 9월까지 하는데 0.7조 달러 줄이다가 끝나요. 지금은 그 뒤에 8.8조 달러까지 연준 대차 대조표가 커졌습니다. 크게 줄인다가 얼마 정도일까인데, 일단 당장 몇몇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현재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역레포로 매일 들어오는 돈이 1.5에서 6조 달러 되더라. 이건 바로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보니까는 지금 과거 대비해가지고서 이제 사실 QT라는 건요, 테크니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산을 보유하는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걸 굳이 다시 사지 않는 거예요. 다시 채워 넣지 않는 거. 그러니까는 이제 만기가 만약 짧다면 도래하는 채권의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과거 대비 요번에 채권의 그 만기가 짧다고 해요, 지금 연준에서. 그래갖고서 이게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진짜 숫자를 얘기하신 분은 요 분밖에 없어요. 크리스토퍼 월러. 12월 중순에 얘기했는데 GDP 20%까지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요 4조 달러 이상 줄여야 됩니다. 과거에 0.7조 줄이고 끝났다 했잖아요. 이번에는 늘린 거 거의 다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시그니피컨틀리가 혹시 4조 달러니 1.5조니 막 설왕설래가 있는 거죠. 매파적으로 읽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증시가 괜찮았어요. 근데 4시 반부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이제 하는데 성명서랑 다르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두 발언에서 일단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모두의 관심사는 임금발 인플레가 추가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 갖고서 인플레 걱정을 한 단계 높이는 표현을 모두 발언에서 공식적으로 파월이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석해드리면,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실질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올라가면 안 좋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근데 바로 전달에는 모두 발언에서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임금도 많이 올랐지만 지금까지의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 원인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때 비해서 표현이 한 단계 올라간 거죠. 이때부터 증시가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오케이. 표현을 보니까는 3월일 수도 있고 5월일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 모든 회의에 7번 남았는데 모든 회의가 라이브 이제 미팅이냐,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냐 하니까는 굳이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은 산술적으로는 뭐 가령 그 JP 모건의 뭐 그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한 거나, 아니면 요즘에 뭐 아주 예상을 아주 높게 하신 데들이 있죠. 올해 금리 인상 연준이 7번 할 거야. 6, 7번. 7번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연준은 3월에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서 거의 99.9% 못을 박아버립니다. 3월에 금리 인상 할 거야 라는 걸요. 그러니까는 성명서의 표현하고는 다른 거죠. 그리고 매파들이 주장한 거 있죠. 그 50bp 인상 한 방에 크게 하는 거. 요게 2000년 이후에 지금 22년째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노가 없어요. 완전 부정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매파적인 그 색채를 완연히 띄었었고요. 그 다음 자산 긴축의 축소에 대해서는 뭐 그 최소한 이제 5월이라고 얘기는 안 했고 몇 번의 회의를 더 해야지라고 했을 때 이제 커밍 미팅즈를 이때 씁니다. 2번의 회의 혹은 3번, 5월 내지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회의까지는 최소한 한 이후에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건데, 근데 요것도 그래요. 5월, 6월이라 표현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불과 2주 전에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가지고서는 이제 큐티에 대해 갖고서 레이터 디스 이어 올해 하반기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제일 빨라도 7월이네 했었을 텐데 5월 내지 6월이 돼버리니 이것도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거기다 대차 대조표를 시그니피컨틀리하게 줄이겠다 하니까는 호키시하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합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음전환까지 쭉 또 내려가죠. 이건 뭐냐, 인플레에 대한 파월의 태도가 변했다는 거죠. 요거는 인터뷰 뒤쪽 부분에 나오는데, 파월이 인플레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요. 여기에 대해 갖고서 뭐라 말하냐면,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지난 12월 때보다 약간 더 나빠진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PC 물가 전망을 조금 더 올리고 싶다. 그러니까 점도표를 만약에 지금 찍으라 그러면 12월 때보다 자기는 조금 더 높게 찍고 싶다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뭐냐면 파월은 긴축의 속도를 그때보다도 더 내고 싶다라는 거를 말한 거다. 그러니 이거 만만치 않네? 쭉 빠졌던 거죠. 요것도 또 이제 혹시나 해서, 사실 뭐 저희 채널이 요즘에는 지금 제가 사실 운 좋게 지금 증시 국면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서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럼 앞으로도 맞출 수 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100% 운입니다, 여러분. 100% 운이고, 저희가 그보다는 이거를 스터디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연준 또 여기 들어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저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FOMC 미팅하고 나면 이런 자료들 쭉 나옵니다. 최근에 17년 자료 때부터는 미팅 캘린더 보시면 나오고, 그 전에 것들은 트랜스크립트 보시면 옛날 것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쫙 나오거든요. 뭐 30년대 것까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페드 와처다 그러면 이거 한 번씩 다 열어보는 거죠. 표현 다 찾아보고요. 어쨌든 이제 최근에 했는 거, 이 스테이트먼트가 요게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저희가 내용 보는 거고, 나중에 의사록이 3주 뒤에 나오거든요. 그건 여기에 나오게 돼요. 과거 자료 보시죠. 의사록 여기 나옵니다. 미니츠 요게 이제 의사록이거든요. 요 자료 나오고, 그 다음에 매 분기 말 369, 12. 1년에 8번 회의하고 매 분기 말 369, 12에는 점도표가 나오는 이제 예상치 자료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요렇게 딱 클릭해서 보시면은 익숙하실 겁니다. 요거 뉴스 요런 데서 요거를 많이 참고해서 쓰시죠. 요런 차트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바는 언론 인터뷰 한 거, 여기 보시면요 다 나와요, 여러분. 연준 의장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 요거 다 나오고요.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당일에 바로는 안 나오고, 요날 있었던 거를 싹 정리해 가지고서 요렇게 요날 멘트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판단들 또 하시게 되죠.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기까지 요렇게 보시면은 FOMC는 다 보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향후 긴축이 추가 가속도를 낼 수 있음을 시사했던 회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를 매번 회의에서 올릴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빅샷 50bp 인상 카드도 쓸 수 있다.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고, 그 다음 QT는 later this year라고 perhaps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보다 빠른 시기도 가능할 것같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동시에 하지는 않는다. 금리 인상, 첫 금리 인상하고. 그건 좀 안도감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QT의 규모는 상당하다. 네, 그 정도. 그래서 이제 매파적인 방향으로 무게추를 상당히 돌렸습니다. 그래서 좀 슈퍼 파월 해갖고서 파월이 나오면 비둘기적일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실망스럽겠지만, 근데 또 굉장히 매파적이었으면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행동이 나온 건 아니에요. 말을 한 거지. 그래서 큰 행동까지는 나온 게 아니어서 요 정도로 하고서 인플레 심리가 잡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인플레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예봉을 꺾을 수 있을까? 거기에는 의문이 좀 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매파적으로 할 말은 다 해놓고 행동이 없어가지고서 오히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산시장에는 오히려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안 좋게 작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직은 듭니다. 그리고 파월이 정치적이다라는 거를 참 이거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파월이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 드렸지만은 이게 그 본인의 뭐 재선임도 건이 달려 있으니까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연임이 달려 있으니까는 소위 의회나 백악관 쪽에 딸랑딸랑 했던 거는 연임되기 전들의 일들이죠. 그건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작년 4월입니다. FOMC 성명서에 강력한 정책 지원 해갖고 정책이 지원해져서 좋아졌어요. 이거 금융위기 때에도 없었던 표현인데 이런 거 넣었고, 인플레 논쟁이 한창이던 12월 FOMC에서 딴 나라들 다 일시적이라는 표현 지우는데 연준은 이때 아직 확정 안 됐거든요. 연임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기대되는 그래서 비례기적 표현을 넣었고, 근데 반대로 싹 이제 요 사이에 이제 연임이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연임 확정이 딱 되고 나니까는 그다음부터는 안면 모의수를 해요. 11월 30일 의회 출석 딱 해가지고서는 여러분 인플레이션인 거 아니에요? 매파적 발언하고, 그 다음에는 요번에도 보시면은 인터뷰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특이점인 거죠. 작년에 파월이라고 하면 FOMC 있을 때마다 나와서는 비리기적 멘트를 했어요. 그리고 3주 뒤에 보면은 알고 보면은 FOMC 내에서는 미팅에서는 아주 그 위원들끼리 찢고 뽑고 싸워갖고 매파적이었는데 파월 의장은 그날 나와서 고고하게 비둘기처럼 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반대입니다. 성명서가 비둘기적인데 파월은 매예요. 그러니까 파월은 제가 볼 때는 계속 매처럼 행동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외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보시면은 QT 관련해서는 연준이 자산 매입할 때 국채하고 모기지를 나눠 샀잖아요. 근데 QT가 끝나고 나면 국채만 거의 남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기지 쪽은 이제 그냥 다 거의 걷어내고 싶다라는 걸 이제 의사를 표현한 거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모기지 금리를 좀 자극해서 혹시나 이게 다른 쪽 채권들 국채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혹시 미치진 않을까라는 거를 이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저나 그런 사람들이 보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저는 요 질문도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FOMC 하기 직전에 보면은 월요일이었죠. 특히 증시가 4% 빠지다가 플러스로 해서 끝났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겁을 먹었죠. 야,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 충분히 빠진 것 같은데 더 빠져? 실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어요. 요 질문의 이꼬르 뭐냐 하면 소위 연준 풋이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시가 더 빠지는 거 연준이 방어를 할 겁니까? 말 겁니까?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파월 의장의 답이 이렇습니다. 연준의 궁극적인 초점은 실물 경제, 고용, 가격 안정에 있다. 이를 위해 가지고서 이제 금융시장 환경을 건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금융시장이 올라가게 만드냐 떨어지게 만드냐는 본인들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를 애둘러 말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금융시장에서 단 하나의 시장만 보고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우리는 2개 내지 3개, 여러 개의 시장을 보고서 판단을 내린다. 즉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부동산 등도 바라본다 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채권시장이 안정적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흔들리는 건 오직 주식시장뿐입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연준 풋은 지금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대답도 안 좋게 영향을 미치긴 했어요, 증시에. 그러면은 곧바로 이제 그 연준 오랫동안 봐오셨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요 자료 바로 꺼냅니다. 이건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는 자료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금융환경 인덱스라는 거를 만들어내거든요. 금융환경 인덱스. 요게 이제 채권하고 막 섞어갖고 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게 내려가면 완화적이라는 거예요. 엄청 완화적이라는 거고, 올라가면 엄청 이제 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땐 돈 풀어주세요라는 거고, 이럴 때는 이제 돈줄을 좀 조이세요 라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최근에 매파적인 결정들로 인해 갖고 이게 좀 올라왔죠. 하지만은 역대급으로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증시는 뭐 10% 20% 빠졌지만 연준에서 증시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그건 아직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걸 보고서도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번에 질의응답에서 그거를 거의 뭐 확인장 써준 거랑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1월 FOMC 회의에 대한 리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